현대 생활의 계몽 임마누엘 칸트의 교훈을 밝히다. 임마누엘 칸트는 18세기에 살았던 영향력 있는 독일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미학 등 철학의 다양한 영역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칸트의 철학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의 전통을 조화시키고 인간의 지식과 도덕적 추론의 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 도덕적 자율성. 칸트는 개인을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이 이성과 보편적 원칙에 따라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도덕적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에 가담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칸트의 철학은 정직의 보편적 원리를 고려하여 자신의 도덕적 판단에 의존하고 집단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권장합니다. 머리로 알면서도 따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더라도 말입니다. 이 교훈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책임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2. 진실하라. 칸트는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놀다가 실수로 꽃병을 깨뜨린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칸트의 철학은 당신이 정직하게 부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도록 격려합니다. 깨진 꽃병을 숨기고 말썽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정직함은 고결함을 보여주고 가족 및 친구들과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정직하면 부모는 당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당신의 용기에 감사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3. 스스로 생각하라. Thinking for yourself. 칸트는 자신의 생각과 추론 능력을 사용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플레이할 게임을 결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칸트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도록 격려합니다.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체 게임을 제안하십시오. 이를 통해 독립적인 사고를 개발하고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함으로써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친구들은 당신의 독특한 관점과 창의성에 감사할 것입니다. 4. 상상력을 발휘하라. 칸트는 예술 감상에서 상상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채로운 그림과 조각품이 있는 미술관을 방문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칸트는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여 예술가들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그림 속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묘사된 장면의 소리와 냄새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탐험하면서 상상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세요.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세계와 관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예술을 보다 흥미롭고 의미 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모두에게 공정하라. 칸트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우대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친구들과 나눌 사탕 한 봉지가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칸트의 철학은 사탕을 모든 친구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모든 사람이 같은 수의 사탕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 개인의 필요와 권리에 대한 공정성과 존중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함으로써 우정에서 조화와 평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공정한 심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함께 노는 것을 즐기고 많은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6. 모두에게 친절하라. 칸트는 친절과 존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신입생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칸트의 철학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의 그룹에 가입하도록 초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친절함으로써 그들을 환영하고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하고 함께 놀거나 밥을 먹을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인정받는 따뜻하고 친근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른 문화와 관심사에 대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칸트의 철학이 현대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의 교훈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네 경사났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사람은 늙어 죽도록 배워야 한다. 인생은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노후에 무시받기 싫다면 꼭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노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배워가야 하는지, 인생의 지혜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생각 중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배움에는 정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나이에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어? 배워도 쓸 일도 별로 없는 걸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을 접하게 되면서 세상에는 정말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물론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인드 등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이 가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황창현 신부님의 영상을 통해 제가 느꼈던 감동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왜 다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는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무지할 때는 무지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움을 갈구하지요. 하지만 너무 급하지 않게 나에게 걸맞게 천천히 꾸준히 배움을 익혀야 내가 체하지 않습니다. 초조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배움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속도는 어떠하신가요? 인생에 대한 시야를 넓히면 깨달음이 찾아오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면 내 남은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가장 배우기 좋은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배움으로 인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책틀맨이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식,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갖고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갖고 어떻게? 우리는 눈 붙여갖고 돈 모으면 어떻게?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에 병원 짓는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갖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이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갖고 주보 접기 뭐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가꾸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갖고, 우리 여기 지금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셔요. 나이가 한 75 되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갖고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화분도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대동아 전쟁부터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 있느니 뭐 하는 게 나아? 봉사활동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그게 얼마나 할 일이 많어.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섹스피어의 그 리어 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침하고 뜸하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일본의 할아버지들 보면은 95, 96 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히 여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갖고 비법이라는 거, 비법. 근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일을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 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해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뭐 주위에, 내가 그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재활원 있었어요. 그 장애, 중증 장애자. 거기 가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나이가 96, 뭐 거의 100살 됐을 텐데, 뭐 아마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아우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자, 뭐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쫙 찍고 나하고 좀 사진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배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전 안 해.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이고 이거 내가 관둬라. 이래 그냥 짜증을 자꾸 배. 무식하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성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아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아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면은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나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저기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그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유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아,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이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자,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예. 그래갖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이때는 멋모르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배우면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 해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의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네, 경산한네,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가 어떠셨나요? 건강해라. 봉사해라. 일을 놓지 말아라. 공부해라. 단순함 속에 인생의 진리가 녹아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들이지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신다면 가슴에 더욱 남을 것입니다. 시니어 대부분은 일상적인 시간과 긴 노후를 주체하지 못하고 오늘 할 일이 없다, 오늘 갈 곳이 없다, 있을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은퇴 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심심해서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움입니다. 오늘 갈 곳이 있고 오늘 볼 일이 있는 것이, 이것이 일상에서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노년기에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일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배우는 것, 또는 배움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할 노년이라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젊을 때 배웠던 문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며 아이들의 문명이라고 담쌓을 일이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유튜브 정도는 배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우면 삶이 편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젊은이는 예약해서 편히 사는데 나이 들었다고 예약을 못해서 불편하게 살면 될까요? 못한다고 미리 포기할 것이 아니라 도전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아주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배운 뒤에는 반드시 익숙할 때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80이 넘은 한 할아버지는 눈이 나빠서 넘어지기 쉬웠습니다. 혼자서 길을 건너다 낙상사고라도 나게 되면 큰일이었지요. 어느 날 혼자서 위험하게 은행에 다니는 일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조카 때문에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스마트폰 뱅킹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더듬더듬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배우니 너무 쉽고 편하다 하십니다. 왜 진짜 배우지 못했을까 하며 웃으셨습니다. 나이가 있어 금방 배운 것을 잊는 것은 당연하니까 메모를 해두고 잊으면 다시 그 순서대로 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조카에게 날마다 100원씩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선수가 되어 잘하시고 공과금 납부까지 스마트 뱅킹을 이용하십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조카에게 핸드폰으로 용돈을 보내주십니다. 이건 진짜 나이 든 사람이 해야 할 것이다, 너무 좋다 하시며 행복해 하십니다. 나이 들었다고 이 세대와는 다르다고 새로운 문명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새로 나온 것들은 편하고 쉽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더욱 배워서 이용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나이 탓할 필요도 없고 나이 생각해서 못 배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배움으로 극복하는 노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